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이분과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김건진 차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는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하반기 맞이하고 있고 제가 네네. 맨날 차장님이랑 종목 얘기만 해가지고 시장 그렇죠. 얘기도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네. 나눠보고 싶은데 전문가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증권가 전문가 한 27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피 하반기에 1950에서 2200선 정도 예상이 된다. 사실 이 정도 폭이면 많은 일반인들도 전망할 수 있는 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요. 2200선이 아쉬운 게 지금 자리에서 한 5% 위 상단이라고 보면 되니까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라. 반도체가 그래도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차장님도 증권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제로 숫자가 별로 안 나올 거다라는 강한 의지인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지금 현재 시장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계속해서 하락입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어떤 게 바로 실적 추정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적 추정치가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분기 때에는 야 이제 2분기가 한 저점이 나올 거야. 3분기 때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2분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3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윗상단을 높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그렇다면 야 계속해서 실적 빠지면 하단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GDP가 지금 현재 3만 불 시대까지 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때 이 3만 불이라는 게 의미가 우리나라 시총이 어떻게 보면 2,000선을 꼭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정말 좁은 박스권만 계속해서 움직여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불확실성이 좀 많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뭐가 없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연속이어서 시장이 그만큼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이 2,000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한 5% 정도 움직였나요? 이 정도밖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참 많이 재미가 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말에 여러분들 시장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막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보기 좋게 뒤집어졌던 게 1월, 2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큰 틀은 여전히 재미없다가 2019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쪽을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의 생각은 그냥 쏘쏘입니다. 얘들도 숫자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조만간 2분기 실적 발표하겠죠? 별로일 것 같습니다. 3분기 때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때? 오늘 SK하이닉스 이 질문을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차트를 한번 봤더니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볼래? 아니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의 아니다. 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도 숫자는 별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시간에서 한 8% 가까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좋게 발표된 게 뭐냐면 야 낸드 쪽도 오케이가 되고 D램 쪽도 메모리 쪽도 괜찮아져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반기에 이런 가져가는 애들의 재고 수준이 많이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2분기가 저점이었을지 아니면 3분기가 저점이 될지 이거 아직은 물음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IT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네. 273명의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투자 유망 업종은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반도체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제약바이오, 통신부품, 게임, 자동차 부품 이렇게 줄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 이슈를 제가 꼽은 게 또 제약 쪽이네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도
지수도 뭐 많이 거론되지 않았었죠, 요즘에. 그래서 뭐 만약 지수가 좀 흔들리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면 굵직한 제약주 하나 한미약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노피와 뭐 계약을 수정을 했는데 그 계약 수정으로 인해서 R&D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3년 동안이고요. 매년 연간 200억 원씩 R&D 공동 부담 비용을 덜게 됐다. 뭐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이 분석 나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8만 원 잡았고요. 키움에서도 42인가에서 46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슈로 해서 좀 사볼 만한 건지 한미약품은 어떻게 보세요? 참 제약바이오가 2019년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돼야 되긴 하는 업종이거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뉴스입니다. 실제 뭐 레포트만 한 3-4군데에서 제가 나온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다 긍정적인 일, 그냥 뭐다 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좀 더 깎아줬다라는 얘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 확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실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한 40만 원에서 한 45만 원 이 박스의 흐름까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한테는 좀 편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불타올라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은 업황에 대한 이런 모멘텀, 세그먼트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래서 한 박스권 전략 정도. 그렇지만 뭐 여기서 뭐 급 나가거나 이런 거는 한미약품은 거의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40만 원 언저리 오면 사보시고 44에서 45 가면 팔아주시고 당분간은 이런 매매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매 자신 없으면 사실 뭐 일단은 제약바이오 보지 말자이신데요. 네. 차장님께 좀 네네. 따져 물을 게 있죠. 따지지 마세요. 네네. HLB요. 네네. 차장님이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짜게 인색하게 별로 안 좋다 하시면서도 HLB는 최근에 제가 여쭤봤을 때 긍정적으로 의견 네네.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급락 한 번 있었고 그 뒤로 계속 좀 이런 흐름이에요.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조금이잖아요. 네. 오늘도 조금 오르긴 하더라고요. 어제 4% 넘게 올랐던데. 근데 네네. 그때 빠진 거 생각하면 그 본전 자리예요. 이거 이슈를 제가 얘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일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고점 원절이 이제 다 와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바닥권에 있고요. 이미 사실은 얘들은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사실은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근데 내용은 분명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증을 또 다른 곳에 적용했는데 이거 괜찮아, 이거 여기도 괜찮네, 저기도 괜찮대라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바로 약으로 출시를 하기 위한 이런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고 이번에 이런 이슈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HLB 좀 지켜보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보유하자? 뭐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종목 AS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앞에 거 뭐 다 시원찮았는데 이거나 사놓을 걸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갈수록 올라가네요. 저도 뭐 1,000만 원 돌파했다 그럴 때 에이 더 가겠어?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2만 달러를 넘을 거다라는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이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관련 사업을 내놓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25일 기준으로 1,300만 원 넘어섰습니다. 1,400만 원 목전이라고 하고요. 지금 가상통화 거래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연초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정말 탄력이 좋더라고요.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SCI 평가정보 동반해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도 일부 좋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비트코인 관련주 제가 여쭤봤을 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네. 좀 제가 그래서 사도 돼요 이랬더니 네네. 매매해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계속 가는 애들이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위로 타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주식보다 뭘 얘기를 했냐면 이거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을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예. 아니 그럼 좀 더 올랐잖아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1,000, 1,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1,300만 원까지 갔다니까 30% 올랐잖아요. 뭐 주식들보다 얘들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아마 당분간 좀 이럴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도 뭐가 있죠? 바로 우리기술 투자나 비덴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주식들 괜찮게 움직여 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르르 모든 요만큼만 관심 있어도 다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핵심 주식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우리기술 투자나 비덴트 이런 쪽만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한 1,300만 원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전고점 원저리까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가면 이때부터는 뭐 조금씩 나누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이제는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차장님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향 설정하시는 데 좀 도움되셨길 바라볼게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였습니다.